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치러질 예정인 축구 승무패 56회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승무패 분석을 이어왔는데요. 하루가 바쁘게 55회차 경기도 역시나 가장 많은 분들이 예상했고 저조차도 유력하다 생각했던 맨체스터 시티가 패배를 기록했고 같은 시각 발매되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패배하면서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이번 56회차에 발매된 경기들도 리그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 일정으로 꾸려진 만큼 지난주에 못지않게 변수들과 역배당 경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에 영상에서 준비한 분석은 초기 배당을 토대로 한 내용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꼭 분석방으로 오셔서 추가적인 부상자 현황이나 구단의 이슈 등을 받아보시고 최종적인 검토를 마친 조합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축구 승무패 56회차 7경기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발매된 14경기의 목록을 정리해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경기인 베를린과 브라가의 조별 예선 맞대결부터 7경기인 AT 마드리드와 페에노르트의 맞대결까지 다뤄볼 예정이며 이후에 8경기부터 14경기는 다음날 늦지 않게 업로드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 경기인 유니온 베를린과 브라가의 맞대결입니다. 양팀은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C조에 소속되었으며 사이좋게 1패씩을 기록하며 아직까지 승점을 쌓지 못한 상황인데요. 홈팀 베를린은 지난 리그에서 2부에서 승격한 하이덴하임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공식전 5연패의 부진한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슈팅 개수를 가져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공격에서 이렇다 할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페인으로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부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번 일정이 베를린의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조금은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승리를 노려볼 전망입니다. 원정팀 브라가는 지난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첫 경기에서 나폴리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1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나폴리가 비교적 유럽 대항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패배라고 볼 수도 있었으며 그럼에도 한 골을 넣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었으며 이후 리그 일정에서도 2연승을 기록 중인 브라가입니다. 이번 일정의 초기 배당을 보면 홈팀 베를린에 비록 정배당이 부여되긴 했지만 무승부와 원정팀 브라가의 승리 쪽 배당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원정팀이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평과 최근의 일정에서 득점에 물꼬가 터지지 않는 베를린의 부정적인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인 잘츠부르크와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D조에 소속되었는데요. 홈팀 잘츠부르크는 지난 1라운드 벤피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먼저 승점 3점 획득에 성공하며 조 1위에 올라 있는데요. 포르투갈 원정에서의 승리인 만큼 16강 진출에 높은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도 있는 잘츠부르크이며 이번 일정에서도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어느 정도 지키면서 역습을 노리는 축구를 구사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소시에다드는 지난 1라운드에서 인테르를 홈으로 불러들여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한 점을 획득하며 조 2위에 올라 있는데요. 홈에서 인테르의 공세적인 접근을 나름대로 잘 막아내며 승점 획득에 성공한 점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득점력의 부재 역시 지난 주말 리그에서 빌바오를 3대0으로 잡아내면서 어느 정도 씻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나름대로 양팀의 최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두 팀이며 초기 배당 역시 근소하게 부여된 만큼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는 힘든 경기지만 그럼에도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 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잘츠부르크 쪽의 승리와 원정팀 소시에다드 역시 결코 만만한 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까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인 랑스와 아스널의 맞대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B조에 소속된 두 팀인데요. 아스날은 직전 챔스에서 PSV를 홈으로 불러들여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조 1위를 선점했고 원정팀 랑스는 세비야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한 점에 그쳤는데요. 우선 아스널은 지난 승무패 55회차에서도 발매가 되었던 팀인데요. 역시나 원정임에도 본머스를 상대로 4대0의 압승을 거두면서 리그에서도 순조로운 출발과 함께 기세가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홈팀 랑스 역시 리그에서 2승을 거두면서 부진해서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험 차이와 두 팀의 체급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원정팀의 정배당이 부여된 모습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으며 이번 일정도 큰 변수는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정팀 아스날의 승리 쪽 접근을 권장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기인 아인트호벤과 세비야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도 마찬가지인 그룹 스테이지 B조에 소속되었는데요. 홈팀 아인트호벤은 아스날 원정에서 4대0으로 패배하면서 최하위로 2라운드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며 원정팀 세비야 역시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랑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일찌감치 유로파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을 사기도 했는데요.
최근 호베는 자국 출신의 선수들의 득점포가 꾸준히 가동되면서 꾸준한 득점 생산을 이뤄낸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이며, 원정팀 세비야의 경우 아직은 리그에서 행보들이 기복이 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위 전력이나 대등한 상대에게는 비교적 기복이 심한 편이고,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세비야가 비교적 실리적인 접근을 채택할지언정 홈팀 PSV의 공세를 막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인 만큼 네 번째 경기는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경기인 나폴리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본선행 단골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럽 대항전의 풍부한 경험과 강력한 스쿼드로 무장한 팀인데요. 두 팀 모두 지난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1승을 챙기며 승점 3점을 획득했는데요. 홈팀 나폴리는 브라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었고,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유니온 베를린을 홈으로 불러들여 종료 직전 벨링엄의 극장골에 힘입어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홈팀 나폴리는 직전 일정 리그에서 우디네세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화력에서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시멘이 현재 5골을 기록하며 좋은 폼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이러한 오시멘을 필두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골 정도를 노려볼 전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리그에서 선두인 지로나를 상대로 3대0의 깔끔한 클린시트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금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날 역시 벨링엄과 호셀루의 득점이 나왔으며, 여전히 벨링엄이 포진된 중앙의 컴팩트한 라인을 구성하는 전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초기에 부여된 배당 자체도 굉장히 근소한 만큼 양팀의 최근의 맞대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모두 승리를 기록했던 점과 최근의 리그에서의 폼을 고려했을 때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노려보되 챔피언스리그 일정인 만큼 무승부의 선택지까지 반드시 채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경기인 인터밀란과 벤피카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그룹 D조에 소속된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먼저 홈팀 인테르는 1라운드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원정팀 브라가는 잘츠부르크를 홈으로 불러들였지만 2대1 패배를 기록하며 두 팀 모두 첫 출발이 조금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리그에서의 행보만큼은 좋은 두 팀인데요. 다만 초기에 부여된 배당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인테르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양팀의 체급의 차이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바인데요. 다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치러진 두 팀의 1차전과 2차전에서 인터밀란이 홈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고,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쩌면 이번 경기도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졌으며, 16강에 진출하기 위해 홈에서만큼은 승점을 따내야 하는 인테르인 만큼 이번 일정은 두 팀의 체급차를 고려해서 홈팀 인테르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AT 마드리드와 페에노르트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C조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AT 마드리드는 라치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페에노르트는 셀틱을 홈으로 불러들여 2대0 승리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선 두 팀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이 이 경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보여졌는데요. 두 팀 모두 빠른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한 공세적인 전술을 채택하는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 중원 싸움이 굉장히 길어질 경기라고 예상되었으며, 그럼에도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는 AT 마드리드가 조금은 우세가 예상되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원 싸움으로 인한 지루한 공방전이 연출되며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고 느껴지기도 했으며, 페에노르트가 비록 최근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지만 메트로폴리타노에서의 AT 마드리드는 결코 만만한 전력이 아니라고 예상했기에 이번 일정은 홈팀 AT 마드리드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